요즘 홈쇼핑 채널 돌리다 보면, 인터넷 광고를 보다 보면, 심지어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도 알부민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난알부민 파우더, 저분자 알부민 펩타이드, 프리미엄 알부민 플러스.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치에 10만원, 20만원씩 하는 제품들도 수두룩하죠. 대체 알부민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알부민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부민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게 바로 노인분들이 쉽게 피로해하고 다리가 붓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 결과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부민 제품 시장도 커진 거예요. 그럼 알부민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알부민은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입니다.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혈액 속 전체 단백질의 60%를 차지하는 주인공이에요. 이름의 유래를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계란 흰자를 라틴어로 엘퓨먼이라고 불렀어요. 계란 흰자를 삶으면 하얗게 굳는 게 바로 이 알부민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 단백질도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간이 매일매일 이 알부민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약 12g에서 15g 정도를 꾸준히 생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일하다가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새로운 알부민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알부민은 분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크게 5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역할은 수분 경찰입니다. 혈관 속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삼투압 유지라고 하는데요. 알부민이 이 삼투압의 80%를 책임집니다.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가서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심하면 배에 물이 차는 폭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 혹시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번째 역할은 운반선입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실어 나르는 택배 트럭 같은 존재예요. 지방산, 호르몬, 비타민, 심지어 여러분이 먹는 약까지도 알부민에 붙어서 이동합니다. 특히 약물의 경우 60%에서 90%가 알부민과 결합해서 운반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으면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약 용량을 조절할 때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역할은 영양상태 측정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알부민 수치예요. 알부민이 낮다는 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간 기능이 떨어졌거나 만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알부민을 영양상태의 바로미터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역할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 중 약 10%를 담당해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노화와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역할은 pH 조절입니다. 우리 혈액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이 정확한 pH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성인 기준으로 혈액 100ml당 3.5g에서 5.0g이 정상입니다. 3.0에서 3.4면 경미한 저알부민혈증으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2.5에서 2.9면 중등도 저알부민혈증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5 미만이면 심각한 상태로 응급 상황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왜 낮아진 거죠? 입니다.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간 질환입니다. 알부민을 만드는 공장이 간이니까 간이 나빠지면 알부민 생산이 줄어들죠. 간경화, 만성 간염, 지방간이 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신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5g 이상의 단백질을 소변으로 잃어버려요. 아침에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나고 잘 안 없어지면 단백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안 먹으면 당연히 알부민도 부족해지죠.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거식증이 있거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는 크론병이나 귀향성, 대장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암, 류머티즘 관절염, 결핵, 심한 감염 등이 있으면 우리 몸이 알부민을 빠르게 소비해버립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알부민을 만드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 소실입니다. 심한 설사, 광범위한 화상, 큰 수술, 출혈 등으로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요. 알부민이 낮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줄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집니다. 그런데 더 진행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눈꺼풀이 붓고 발목과 다리가 심하게 붓고 배에 물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쉽게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알부민이 너무 높은 경우도 있을까요? 있긴 한데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탈수 때문이에요. 심한 설사나 구토, 고열로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알부민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물을 보충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고알부민혈증 자체가 질병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알부민에 대한 기본 의학 정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중에 파는 알부민 건강식품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알부민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난알부민 파우더입니다. 계란 흰자를 농축해서 말린 제품이에요. 순도가 80%에서 95% 정도 되고 파우더 형태라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십니다. 500g에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데 장점이 많아요. 계란 알부민은 사람의 알부민과 구조가 비슷하고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97%로 매우 높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저칼로리예요. 근육 합성에 필요한 BCAA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난알부민을 먹는다고 해서 혈액 속 알부민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계란 알부민은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간으로 가서 사람 알부민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즉 직행이 아니라 환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을 수 없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맛도 비릿하거나 텁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분자 알부민 펩타이드입니다. 알부민을 효소로 잘게 쪼갠 제품인데 분자 크기가 일반 단백질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아요. 캡슐, 스틱, 음료 형태로 나오고 한 달분에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장점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흡수 속도가 일반 단백질보다 3배에서 5배 빠르고 위장 장애가 있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적고 휴대하고 먹기도 편하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재합성 과정을 거쳐야 해요. 혈중 알부민을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도 아니에요.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도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알부민입니다. 완두콩, 대두, 현미 같은 곳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500g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비건인 분들도 먹을 수 있고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없고 환경에도 좋죠. 하지만 동물성 알부민보다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하고 흡수율도 70%에서 80%로 낮습니다. 혈중 알부민을 올리는 효과도 동물성보다 떨어지고 식물성 단백질 특유의 맛과 냄새가 있어요.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요. 그럼 이런 건강식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핵심 진실을 말씀드리면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먹으면 혈중 알부민이 바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알부민 제품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인간 알부민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혈액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계란 알부민에서 혈중 알부민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라는 중간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 하루 60g도 안 먹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도 식사량이 줄고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술 후 회복기,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 채식주의자, 경미한 저알부민 상태인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면 아무리 아미노산을 공급해도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돼요. 알부민이 2.5 미만으로 심각하게 낮으면 건강식품이 아니라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급성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알부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해서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좋은 제품은 어떻게 고를까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회 제공량당 15g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세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셋째, 첨가물은 최소화되어야 해요. 인공 감미료, 합성향료, 색소가 없고 설탕은 5g 이하, 나트륨은 200mg 이하가 좋습니다. 넷째,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유통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계란이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지,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어떨까요? 1위는 단연 일반 계란입니다. 계란 한 개에 알부민이 약 3.5g 들어있어요. 10개에 3,000원이면 계란 흰자 10개가 알부민 건강식품 한 스푼과 같은데 훨씬 저렴하죠. 2위는 국산 난알부민 분말입니다. 500g에 3만원에서 5만원이면 한 달 쓸 수 있고 하루 비용이 1,000원에서 1,600원 정도예요. 3위는 저분자 펩타이드인데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흡수율은 높지만 가격 부담이 큽니다. 4위는 수입 프리미엄 제품으로 한 달에 2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료용 알부민 주사제와 건강식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인간 혈청 알부민은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거예요. 20% 또는 25% 고농축 용액을 정맥 주사로 직접 투여하면 혈중 알부민이 즉각적으로 증가합니다. 급성 저알부민혈증, 화상, 수술, 간경화 폭수, 신증후군 같은 심각한 상황에 씁니다. 가격은 50ml에 10만원에서 15만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만원에서 3만원 정도예요. 의료용 주사제와 건강식품의 차이를 정리하면 효과 발현은 주사제가 수시간 내로 즉시 나타나지만 건강식품은 수일에서 수주 걸립니다. 흡수율은 주사제가 100%지만 건강식품은 70%에서 97%예요. 주사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건강식품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주사제는 치료 목적이고 건강식품은 예방과 포축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 건강식품으로는 심각한 저알부민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부민이 2.5 미만이거나 부종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럼 건강식품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식단 개선입니다. 고단백 식품 톱10을 알려드릴게요. 1위는 계란입니다. 완벽한 알부민 공급원이에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 6g, 특히 흰자에 알부민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 0g입니다. 하루 2개에서 3개가 적당해요. 2위는 닭가슴살입니다. 100g에 단백질 23g,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식품이죠. 삶거나 구워 드세요. 3위는 참치예요. 100g에 단백질 26g,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통조림도 괜찮아요. 4위는 연어, 100g에 단백질 20g의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시면 좋아요. 5위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100g에 단백질 10g,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간식으로 최고예요. 6위는 두부, 100g에 단백질 8g으로 식물성 단백질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7위는 렌틸콩, 100g에 단백질 9g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채식 단백질원으로 좋습니다. 8위는 아몬드예요. 30g 한 줌에 단백질 6g, 비타민 E도 풍부해서 간식으로 좋아요. 9위는 키노아, 100g에 단백질 4g인데 곡물 중에서 드물게 완전 단백질입니다. 밥 대신 먹으면 좋아요. 10위는 코티지 치즈, 100g에 단백질 11g으로 취침 전에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됩니다.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에서 1.0g입니다. 60kg 성인이면 하루 48g에서 60g이 필요해요. 노인은 근손실 방지를 위해 1.0g에서 1.2g이 필요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1.2g에서 2.0g, 회복기 환자는 1.2g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법도 있어요.
첫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식후에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를 먹으면 좋아요. 둘째, 아연을 섭취하세요. 알부민 생성에 필수예요.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단백질 대사에 필수입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세 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분배하고 한 끼에 몰아먹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간 건강을 챙기세요. 알코올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면 간 보호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알부민 보충제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증 신장 질환자입니다. 투석 중이거나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이면 단백질 제한이 필요해요.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급성 간부전 환자입니다. 간성 뇌증 위험이 있고 암모니아 축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페닐케톤요증 환자입니다. 특정 아미노산 대사 장애가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통풍이 심한 환자입니다. 일부 단백질 식품이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다섯째,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란, 우유, 대두 알레르기 확인이 필수예요. 여섯째,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부작용도 알고 계셔야 해요. 과다 섭취하면 신장 부담이 증가하고 소화불량과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 배설이 증가해서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간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복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하루 체중 1kg당 2g을 초과하지 마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 배출에 필요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와 병행하세요. 건강식품만으로는 부족해요. 넷째, 3개월 복용 후 혈액 검사로 효과를 확인하세요. 다섯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알부민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종이 심해지면, 체중이 한 달에 5% 이상 감소하면,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이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계속 나면, 복부백만이나 복수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수분 균형, 영양 운반,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건강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계란, 닭고기, 생선,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건강식품을 선택하실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계란이 가장 완벽한 알부민 공급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이 낮게 나왔다면 건강식품부터 찾지 마시고 원인을 먼저 파악하세요. 단순히 단백질 섭취 부족인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저알부민은 건강식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보충의 개념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기본이고 그 위에 필요하면 건강식품을 더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